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박박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밤 11시 58분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시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쨌든 오늘도 좀 뜻깊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현 시간 나스닥 1.5% 상승 중 비트코인 5%대 상승 중으로 이번 주도 괜찮은 시작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2, 3%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 쿠팡이나 알리바바 같은 이런 소비재 관련돼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우존스도 무난하고 농업 관련된 주들, 원자재가 좀 오르고 있네요. 미국 소비재도 보합세 정도, 항공주, 나스닥 빅테크 기업, 아마존이 한 4%대 상승, 애플도 오늘 개발자 회의 시작되죠. 그래서 2%대 상승을 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이고,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관련된 주들은 장초엔 좀 강했고, 지금 약간 보합세로 밀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주들, 이 정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된 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관련된 주들을 지금 계속 픽으로 좀 뽑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나 목요일, 지난주 사실 수목금 다 좋은 시세가 나왔었는데 일단 픽 종목 결과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도 금요일 대응에 있어서 여전히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STN 같은 경우는 장초에 약 17%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11시경에 17%까지 급등하고 다시 한 17%까지 눌러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나머지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여전히 수급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과 OCI 같은 경우는 대형주면서 실적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과 OCI도 거의 일주일 내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태양광 관련된 주들도 대부분 다 30%에서 40% 정도 제가 픽 종목 선정 이후에 급등을 하는 흐름이었는데 여전히 좀 시세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섹터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든 그린 뉴딜 정책 때 굉장히 고점으로 상승을 하고 한 1년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고 가격 조정도 약 한 70% 정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이나 유니슨 같은 풍력 관련된 주들도 목요일 방송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이날 보합세로 잘 버텨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 그 아랫단에 있는 CS 윈드나 LS나 이런 곳들이 좀 전체적으로 순환매 도는 흐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주들 결국엔 제가 목요일에 가장 강조했었던 거는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과 같은 대체 에너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 그리고 원숭이 주창 관련된 주, 총 이렇게 4개 섹터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물론 섹터, 테마구는 10개 이상 형성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들은 이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해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종가로 좀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한 16%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데모, 현대, 에버다인 같은 초창기에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대장주들 최근에 좀 눌려주고 있지만 다시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좀 상승할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서암기계공업과 해인은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한가를 가고 해인과 같은 경우는 바로 눌러주는 이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해인과 같은 경우는 장초에 이제 시초가에 거의 매매를 했기 때문에 시초가에 들고 있던 것들 다 매도를 해서 한 14% 정도 수익을 냈고 그 이후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매수해서 한 3% 정도 그래서 한 350 정도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은 일단은 이날은 해인 외에도 서현 탑메탈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좀 올라왔어요. 프리엠, 한국종합기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제가 예전에 이재명식 관련된 주나 대선 관련된 주도 주로 다 설명드렸던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기계주다 보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사실 데모 같은 거 소개했을 때가 한 달 전이었죠. 그때 같은 경우도 데모, 현대 에버다임, 현대건설기계,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한 4종목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사실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주들이 거의 한 20개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초에 좀 그 명암이 좀 엇갈리겠죠. 사실 다시 눌려지거나 이제 소멸되는 것들이 있고 다시 한번 튀어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데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달 전쯤에 대주주 매도에 대한 좀 기사들이 나오면서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흐름인데
그래도 뭐 어쨌든 지금 투자 경고도 해제가 됐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슈팅이 있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서암기계공업과 이제 서현 탄메탈을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해임보다는 좀 보는 게 낫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암기계공업, 서현 탄메탈, 그다음 데모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계속 제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날 종가로 매수해서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도 좀 슈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도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도 한 장중에 12% 정도 급등이 있었고 그 전날에도 좀 윗골이 달면서 슈팅이 있었죠. 어쨌든 이렇게 뭐 저도 지금 6월 달에도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종목 선정 방법을 여전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6월 스터디 제가 7월 달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6월 스터디에 운영 참가를 하셔서 평일반이나 주말 뭐 편한 것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8명 신청 중이시고요. 한 2명 정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받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주요 지표 살펴보면은 확진자 수는 뭐 5천 명대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현 시간 이제 주요 증시 그래서 다우존스, 뭐 나스닥 모두 급등하는 출발세이지만 그게 중요한 건 종가죠. 그래서 종가 흐름을 좀 봐야 되고 다행인 거는 비트코인이 5%대 상승 중이고 그다음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도 뭐 급등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뭐 0.5%라도 지수가 상승으로 시작할 것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당연히 미국 선물 지수에 따라서 장중에 좀 대응을 해야겠죠. 뭐 종가는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 흐름을 보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는 이렇게 좀 강하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좀 보합세로 밀리는 모습이고요.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 1%대 상승 마감했고 국채금리도 한 0.37% 하락. 환율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환율이 요새 좀 빠졌었는데 다시 한 0.12% 상승하는 흐름이고 공포지수도 뭐 25포인트 정도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발틱 거나무 지수도 매일 체크하고 있죠. 최근에 다시 상승을 했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WTI 뭐 텍사스산 원유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한 120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체 에너지 관련된 주를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물론 유럽 연합에서도 지금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수백조를 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그럼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대체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도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런 대체 에너지 관련된 주들을 이미 2주 전부터 뭐 수소나 태양광 같은 경우 말씀드렸고 풍력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때 들어가신 분들하고는 수익률은 비교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속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 중이고 여기에서는 사실 네이버는 제가 캡처한 건데 여기서는 좀 하락한 걸로 보이지만 실시간으로 지금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특히 눈에 띄는 거는 강철이 3%대 상승, 밀과 제목 이런 것들이 약 한 4%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9시 뉴스에 사료나 식량에 대한 좀 기사들도 좀 다뤘죠. 그래서 곡물값도 오르고 있고 고기값도 오르고 있고 뭐 사료값도 거의 몇 배 이상 상승했다. 이런 기사들도 9시 헤드라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 최소한 장초에는 당연히 급등으로 뭐 그런 또 사료주나 식량주 최근에 다시 하락을 하고 있던 종목들이 급등은 하겠지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사료주나 식량주는 좀 단타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단타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나 좀 접근할 만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체에너지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주들이 차라리 대응하기에는 좀 쉬운 패턴이다라는 정도 한번 체크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 뭐 최초로 달 탐사선 주목 이유는 누리호 발사와 더불어서 한국항공우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죠. 방산 관련된 것들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북한에서 뭐 8개의 미사일을 쏜 것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항공, 방산 쪽은 꾸준히 상승할 만한 테마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한제당이나 팜스토리나 여전히 이제 곡물 가격이나 또는 뭐 이런 뭐 고기값 상승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슈팅이 있는 것들인데 사실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나마 대한제당이나 팜스토리가 비교적 패턴이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왔고 다만 보통 이제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경우는 한 5%에서 10% 정도 목표가 설정해서 뭐 장 전에 매도를 걸어 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사실 분봉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분봉을 쫓아가다가 결국엔 공포 구간에 뭐 손절을 하거나 또는 뭐 그래봐야 수익 한 3, 4% 내고 나오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걸 바에는 차라리 마음을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미리 장전에 자동 매매 기능을 이용하는 게 수익률에선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 한일 사료, 뭐 함스토리 정도 차트가 그나마 다른 것보단 좀 낫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슈도 제가 한 2주 전에 소개했었던 종목이죠. 러시아에서 네온가스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셋 가격이 30배 올랐다. 근데 이게 어제 다시 기사로 한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동안에 기사가 다시 이제 내일 주식 증시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네온가스 관련된 주들은 이제 대성산업이 있죠.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한번 눌러줬고 금요일에도 급등 이후에 한번 눌러줬고 추가적인 그래서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걸 매물대를 소화하는 슈팅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도 장초에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좀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고요. 근데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 구간이 조금 약간 매물대가 있는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돌파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쨌든 조금 소폭은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우상향하는 추세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된 기사들도 나오긴 했는데 뭐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면은 계속 제가 이걸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250명대도 말씀드렸었고 500명대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제자 기사로는 한 780건 정도 확진이 됐다. 총 27개국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등등 있고 WHO에서 널리 확산한 인간 병원체로 자리 잡는다면 공공보건에 커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내일 좀 급등하는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다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 수익 실현을 바로바로 하는 그런 짧게 가져가는 패턴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 다는 패턴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보시면은 녹십자 MS라든지 블루베리, NFT를 그나마 좀 좋게 보고 있고 이런 종목들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좀 매도가를 설정해 놓고서 걸어 놓는 게 좀 더 수익률 측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녹십자임에서 살펴보면은 현재 지금 전고점이 한 13,350원 정도 되는데 물론 거기를 돌파하게 되면 당연히 슈팅이 나오겠죠. 그래서 약 한 10% 정도만 상승을 하거나 최소한 뭐 갭상승으로 한 5, 6% 정도 상승한다면 충분히 좀 대응을 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대가 한 3,000원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한번 소화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한 그래도 한 3,8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다 이거 설명드렸었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크라이나 키우 방문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건이나 데모나 이런 뭐 해임 같은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어쨌든 단기 재료로는 피크일 가능성은 있겠죠. 당연히 이런 재료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현 시간 지금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도 방한한다는 기사들도 제가 목요일에 이미 다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 관련된 주들을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내일도 어느 좋은 큰 수익을 좀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오늘 방한을 했고 지금 재건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이미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던 재료고요. 6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딱 겹치죠. 7일과 8일에 주식시장이 열릴 때 겹치기 때문에 특히나 7일 오전에 외교 차관과 면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급등을 하겠고 여기서 보시면은 언론사 관련뿐만이 아니라 기업 인사와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고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현대 관련된 뭐 그런 곳들과 만나게 되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이 관련된 주들이 좀 급등을 하거나 어쨌든 뭐 그래도 아무래도 너무 작은 기업들보다는 좀 큰 기업을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된 주가들이 좀 급등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현 시간은 현시에 뭐 내일 시초가를 좀 봐야겠지만 서암기계공업이나 서영탈메탈이나 뭐 이 정도 데모 정도 보고 있고 좀 중형주 중에서는 이제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이 정도를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모 같은 경우 투자 경고가 좀 해제가 됐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융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지금 상황이 좀 나아졌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여기도 5,500원에서 한 12,000원까지 한 100% 이상은 상승을 했죠. 한 120% 정도 한 달 사이에 상승을 했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한 8,000원대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3, 40% 정도는 충분히 그 당시에 들어가셨다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고요.
서현 탄메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주였었는데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주로 엮이면서 현재는 또 224일선 돌파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시세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재료들도 이거는 5월 31일자 기사인데 사우디에서 12조 원전 수주, 그다음에 6월 6일에도 지금 나왔죠. 어저자도 현대 엔지니어링이 캐나다에 수주를 했다. 이런 뭐 재료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원전주들이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것도 목요일날 말씀드렸었죠. 우진이나 G2파워 정도는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원전주를 보신다면은 어쨌든 우진, G2파워, 서전기전 그 정도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에 대한 뉴스도 어저께 헤드라인으로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엔 인허가에만 평균 6년이 걸리고 별로 좋진 않다. 국내 시장이 좀 열악하다라는 기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뭐 정부 정책이 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설명드리다시피 CS 베어링이나 유니슨이나 이런 것들은 좀 테마주에 가깝고 LS나 LS 전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실적 주면서 이제 중대형 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각자 투자 성향이나 투자 환경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되고 뭐 만약에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면은 LS 쪽을 보시는 게 낫겠고 그다음에 뭐 나는 좀 급등주 또는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좀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CS 베어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뭐 LS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솔루션 같은 태양광 대형주와 나머지 윗단에 있는 그런 뭐 이런 테마주들 그런 것들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에서 이제 오늘이죠. 오늘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뭐 VR이나 XR 기기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사실 관련된 주도 좀 급등을 할 텐데 그거는 좀 아닐 거라는 예측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보다는 애플 제품의 새로운 운영 체제에 대해서 공개할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혹시라도 뭐 그런 헤드셋이나 VR 관련된 기기에 대해서 언급이라도 해주게 된다면 뭐 당연히 뭐 맥스트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하는 흐름은 있겠지만 여전히 뭐 그런 쪽 차트들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맥스트, 덱스터, 선익 시스템 정도 계속 좋게 체크하고 있고 맥스트는 제가 계속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있고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다. 그래서 어쨌든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 이제 M&A, 로봇 M&A 말씀드리면서 우림 TPS에도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림 TPS가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에도 한 20%대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종목들은 바닥에서부터 좀 너무 많이 올라온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로봇 부품주 중인 뭐 유림 TPS나 뭐 엑스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성 TS도 있고요. 좀 그런 부품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였죠. 오늘의 미사일 8발 발사한 걸로 이제 뭐 대응 사격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또 앞시 뉴스에서도 현충일과 더불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방산주나 이런 항공주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뭐 한국항공우주나 대형주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킹코 에어스페이스 소형주들 중에서는 킹코 에어스페이스나 최근에 지금 시세가 좋은 뭐 퍼스텍 같은 경우는 방산과 더불어서 드론 관련한 재료가 좀 있죠. 그래서 퍼스텍 상당히 흐름 괜찮고 그다음에 스페코와 아랫단 빅텍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혜주에서는 이제 태경케미칼, 신일전자, SCD, 3S 여기도 물론 뭐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정리해드렸던 종목들이고 지금 최악의 전력난 또는 뭐 이런 폭염 이런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슈팅은 안 나왔고요. 태경케미칼은 제가 설명드린 이후에 한번 슈팅이 한번 크게 나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려주는 모습이고 현재 20선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최소한 한 2주 안에는 급등의 흐름이 재료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뭐 여름 수혜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단기 테마기 때문에 분명히 급등이 있으면 추가 상승보다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재료가 이제 장기 재료인 뭐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풍력 그런 것들도 여전히 좀 시세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금요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들이 좀 급등을 했어요. 서현탄 메탈, 뭐 서암기계공업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고 로터스 같은 경우도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 3연상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3연상 갔을 때 저도 이제 전량 매도하고 나왔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이제 빠지겠죠. 주가는 이제 그 신규 배송 될 때까지는 쭉 빠지고 신규 배송 되면은 또 거기서 이제 투매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면은 그래도 뭐 수익권에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우림 TPS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한컴라이프케어. 한컴라이프케어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뭐 방독면, 납품 뭐 이런 것들 재료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에 추가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이즈가 상당히 2차 전지에서는 강한 흐름이죠. 물론 소형주고 좀 테마성이 강하긴 한데 어쨌든 다른 것들은 지금 2차 전지가 다 눌려주고 있는데 코이즈 정도만 좀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 일렉트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퍼스텍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금액 상위에서는 휴림로봇 거래량 실린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좀 횡보세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로봇주 중에서는 두 달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위험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휴림로봇을 할 바에는 그 아랫단에 있는 부품주 하는 게 낫다고 지난주 제가 목요일 금요일에 좀 말씀드렸었고요.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것들도 삼성전자 M&A와 관련 없는 것들은 로봇주를 좀 들어가기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리고 뭐 제가 계속 최근에 좋게 보고 있는 SDN이라든지 뭐 이런 LNF, 뭐 카카오, 그다음에 뭐 TYM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상위권에 좀 포진이 돼 있네요. 그래서 거래금액 상위에 보면은 뭐 태양광의 SDN, 우크라이나 재건의 해인, 뭐 삼전 M&A 관련한 우림 TPS, 농기계 주인 TYM 다 최근에 제가 좋게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랫단에도 대성산업 아까 말씀드린 네온가스, 그다음에 메타버스의 맥스트, 우크라이나 재건의 서암기계공업, 원숭이 두창의 녹십자 MS,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의 또 현대건설기계, 방산드론의 퍼스텍. 여기가 제가 최근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한 네다섯 종목들이 다 여기 몰려 있네요. 거래금액 상위에.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들 중심으로 좀 거래량이 그만큼 크게 들어왔다는 거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부터 좀 살펴보면은 SDN과 퍼스텍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기관 순매수에서도 하나솔루션, SDN이 좀 눈에 띕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이제 좀 짧게 방송을 마무리해봤고요. 제가 아직도 목이 지금 세 달째 낫질 않아서 사실 뭐 계피차도 먹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보고 있는데도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다음 주에는 제 시간이 좀 날 때 알레르기 검사라도 좀 받아봐서 어쨌든 좀 원활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연휴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또 남은 수요일, 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도 한 4, 5일 남았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식 팔기는 제가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